안녕하세요. 강사 김얼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지금 뭐 어느 시간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아까 이제 밥 먹고 왔는데 밥을 안 먹고 강의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맞죠? 여러분도 강의하실 때, 아니 강의를 들으실 때도 밥을 드시고 좀 뭔가 힘이 있어야 강의를 들을 때도 머리도 잘 돌아오고 맞죠? 저도 밥을 먹으니까 뭐 국물 있는 거 좀 먹으니까 이제 목도 좀 살아나고 좀 강의도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잘할 테니까 더 열심히 들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파이팅입니다. 그럼 가볼게요. 저번 시간에 남북국 시대에 신라 중대 그거 이어서 이제 신성경 맞죠? 통일신라 신성경 맞죠? 그 전반적으로 중대, 상대, 중대, 하대 구분 기준 봤고요. 어떻게 됐었죠? 상대 때는 삼국 유사에서는 이건 삼국 사기에 의한 기준이죠. 상대, 중대, 하대를 혈통으로 나눈다 그랬죠. 무슨 혈통? 뭐였죠? 내물안개. 무슨 게? 바로 무열안개. 다시 내물관계 맞죠? 혈통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 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문무왕이 통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바로 신문왕부터 보실게요. 신문왕. 자, 신문왕도 일단 뭐 업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문왕은 일단 전제적인 군주라 그랬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왕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상대 등은 약화되고 비서실장 뭐라 그랬어요? 바로 집사부 중시 또는 시중 집사부 얘네의 권력도 따라서 올라가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육두품들도 이렇게 됐었고 육두품에 바로 정치적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활동했다 그랬죠. 육두품들이 그런 모습들이 신문왕 때 보이고요. 그리고 신문왕 때는 왕권 강화보다 더 센 왕권의 전제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 일례로 하나 들으면 신문왕의 장인어른이 있어요. 바로 김음돌 장인어른이 바로 귀족 중에서 잘 나가는 세력이었는데 즉위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장인어른을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관련된 김음돌이 모욕을 일으켰다는 죄로 거기에 관련된 귀족들을 다 숙청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지방 제도도 정비하고 군사 제도도 정비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걸 앞글자로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은 요게 큰 그림이에요. 무열왕계고 그다음에 왕의 왕권이 전제화되고 상대 등 권한은 약해지고 중시 시중도 덩달아서 육두품도 덩달아서 올라간다는 거. 그 점 명심하시고 앞글자로 신문왕의 업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신문왕이니까 자 9월 5일이에요. 아직은 9월이 되려면 멀었는데 9월 5일에서 9월 10일자 신문이에요. 9월 5일에서 9월 10일자 신문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있겠죠. 이거를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씨 뭐래요? 하면서 뭐냐? 흠이 바로 김음돌의 난이거든요. 김음돌의 난을 진압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료의 녹을 관료의 녹이 뭐예요? 국민의 녹을 먹는다 그러죠. 월급을 중국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중국 이대감만 6달? 관료의 녹을 중국 이대감만 6달?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 신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고요. 9월 5일 구주 오소경의 지방 제도를 완비했고요. 구주 오소경. 그 다음에 이거는 군사제도예요. 구서당 10정. 여기서 보면 구서당이 뭐냐면 민족융합정책인데 민족융합정책이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거기다 말갈까지
이 군사가 한 민족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 구서당에. 그게 이제 하나의 민족만 있으면 그게 민족 융합 정책이 안 되겠죠.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바로 구서당. 이게 바로 민족 융합 정책을 반영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군사고요. 이건 지방제도고 이건 지방제도고 구서당 십정은 그다음에 구주 오소경은 구서당 십정은 이제 군사제도고요. 신문 보겠어요. 당연히 신문왕이고요. 너무 잘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딱 말이 되게 만들잖아요. 맞죠? 아니라고요? 맞다니까요. 해보기나 했어? 누가 얘기했다 그랬죠? 정주영 회장이 하셨다 그랬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이게 이렇게 좋구나. 정말 시험 문제 풀 때 그냥 딱 적용이 되는구나. 이걸 아시게 될 거예요. 김음돌의 난을 진압을 했고요. 진압. 그 다음에 바로 관료전이란 걸 지급했습니다. 관료전은 뭐냐면 관료들한테 수조권이란 걸 내주는 거예요. 수조권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수조권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게 언제냐면 경제 파트에서인데 일단 간단한 개념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 땅이 누구 땅이냐면 바로 제 땅이에요. 김어의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공무원. 관료죠. 관료. 지금 공무원들 월급 어떻게 받아요? 그냥 나라에서 돈을 주면 그 돈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 월급인데 이때는 화폐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화폐보다 곡식이 교환 수단이 됐었던 시대인데 그러면 곡식으로 곧바로 줘야 돼. 공무원한테. 월급 대신 맞죠? 그런데 주는데 곧바로 주지 않고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 나라에 김어리라는 사람이 나라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대대로 김원래 집에서 이 땅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쨌든 이 김어리 땅은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신라 땅덩어리 안에 있는 거잖아. 이 신라 땅덩어리 안에 있는 이 땅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돼. 지금도 주민세, 토지세 이런 세금을 내죠. 이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곡식으로 낸다는 거죠. 10분의 1을 곡식으로 내는데 이 세금을 누구한테 주냐? 이 공무원한테 줘라. 이게 바로 수조건이라는 개념이에요. 수조건이라는 개념은 변함이 없어요. 조를 거둬들인다 이런 뜻이고 조는 세금이라는 거고 조세 뭐 할 때 그 조자입니다. 그래서 거둬들일 수고 조세를 거둬들이는 그런 권리인데 누가? 관리가 거둬들이는 권리라는 거예요. 또는 귀족이. 여기서는 관료가 수조 바로 월급 대신 거기에 나오는 세금을 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받는 게 바로 수조권이고요. 일단 관료전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녹이란 게 중요한데 노급을 혁파했어요. 자, 수조권이라는 개념 말씀드렸죠. 노급이란 건 뭐냐면 수조권은 이랑 다른 개념이에요. 노급이란 건 다른 개념 아니고 플러스 되는 개념이죠. 잠깐만요. 요거는 일단 설명해 드렸으니까 수조권을 일단 아시겠죠. 그래서 수조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경제에 나오지만 미리 한번 설명해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노급이란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조권 더하기 노동력 징발권. 수조권, 좀 전에 배웠던 월급 대신 그 땅의 소유자로부터 세금을 대신 받는다 그랬죠. 그게 수조권이고요. 노동력 징발권, 말 그대로 그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는 누가 받냐면 귀족이 받는 건데 귀족이 또 수조를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수조를 하는 거고 노동력 징발하는 건 뭐냐면 그 땅의 주인이 바로 김얼, 제가 불려가는 거죠. 귀족이 야 요번에 이 집을 새로 증축하기로 했으니까 김얼 와서 이 집 짓는 거 네가 저기 목수 일해 하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조권만 해도 큰 권리인데 거기다가 하나의 권리가 더 있는 거지. 그럼 귀족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요걸로 요런 권리로 인해서. 그런데 만약에 노급을 혁파함으로써 어때요?
노급을 혁파하니까 귀족들한테 이런 권리가 없어지는 거야. 귀족들의 권한이 약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신문왕이 전제 군주라 그랬잖아요. 전제적인 전제 왕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때 신라 중대 때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와 맞물려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노급을 혁파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집사부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국이라고 그랬죠. 중국이 아니라 중시 맞죠? 중시 또는 시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집사부에 또 누가 있어요? 육두품이 있다 그랬죠. 육두품. 이들의 권리가 덩달아서 강해진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국은 나라의 대학교격인 국학을 설치했어요. 국학을 설치하고요. 뭐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발전을 시키는 거죠. 바로 신문왕 때. 그리고 이 대감이 다 관계가 있어요. 만이랑. 일단은 문무왕부터 보셔야 되는데 문무왕이 신문왕 아버지란 말이에요. 문무왕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삼국 통일을 이룬 왕이잖아요. 맞죠?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왕이 유언을 내렸는데 나를 화장해라. 어디다가? 이렇게 바다에 가면 이렇게 암이 있는데 이 바다 속에 이제 바위가 있어. 이 바위에다가 나를 화장한 걸 뿌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 뿌린 바위를 뭐라고 하냐면 문무대왕이잖아. 그래서 대왕이 뿌려진 바위라고 해서 대왕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왕암. 이 대가 바로 대왕암을 의미하고요. 이 여기다 뿌렸으니까 아버지가 잘 계신지 신문왕이 보러 가야 되잖아. 맞죠? 그 보는 것이 볼 견자 써서 이견대라는 곳이에요. 이견대에 가서 대왕암을 이렇게 쫙 보는 거지. 아버지가 잘 계시는구나 하면서 신문왕이 본 거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대단한 왕이고 나한테 이렇게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준 나라를 곧바로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그 은혜에 감사한다. 은혜 은자에다 감사할 감자에서 가문사를 건립을 해요. 그래서 설화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문사 밑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아버지가 이제 용이 됐다 그런단 말이야. 그 용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진짜는 아니겠죠. 그런데 진짜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더 기억이 오래 남으시겠죠. 가문사, 또 가문사 3층 석탑이 있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통일신라, 바로 신라 중대 때는 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탑이 3층 탑이 많이 나와요. 3층 탑. 주로 보시면 거기에 비교해서 고려 시대 때